자, 주택법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자, 용어 뭐 꼭 물어보는 거죠. 준주택, 오노기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근데 이 다중생활시설은 특별하게 한정을 안 하면 이종 근생도 다중이고 또 뭐 더 있죠? 숙박시설인 다중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 근생인 다중도 준주택, 숙박시설인 다중도 준주택. 국민주택, 국민을 위한 주택이니까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국가.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아야 되겠죠? 자, 국가, 지자체, 그리고 한국공사, 지방공사. 국가 대신 얘네들이 할 수 있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주택도 국가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도 역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 이하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아주 한가한 곳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도 있을 수 있다. 한가한 곳이야 되니까 수도권은 아니어야 될 것이고 도시도 아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택법과 건축법이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자꾸 되들으면서 좀 한가한 곳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보시면은 나중에 저절로 뭐 나올 때가 있고 그게 완벽하게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완벽하게 몰라서 문제 틀리면요. 다른 거 맞으면 돼요. 그걸 다 맞아서 알고. 왜냐하면 너무 깊이 하면 제가 이거 자료를 가지고 100% 알면은 80점, 90점 만다고 했어요. 근데 100% 알기 너무 어렵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 두 분밖에 안 돼요. 누구냐고 얘기할까요? 시험 끝난 다음에 80점 이상 맞은 사람을 제가 그 사람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80%까지 아는 거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또 60점, 70점 맞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것들은 좀 다 하려고 노력을 해달라. 이 정도입니다. 자, 리모델링.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죠. 대수선과 증축. 대수선 몇 년 이상 경과했을 때 10년 이상. 증축은 15년 이상. 자, 지금부터 증축에 대해서 말합니다. 증축은 주거 전용 면적 얼마 이상 증축할 수 있죠? 30%. 그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얼마 이상 증가할 수 있어요? 15%. 근데 15가 또 나오죠? 15층이 할 때는 몇 개 층까지 늘릴 수 있죠? 3개층. 그리고 14층이 할 때는 2개 층까지 늘릴 수가 있더라. 30%란 주거 전용 면적 이외에 공용 면적을 부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복리시설, 여기도 복리시설, 부대시설 하는 것이 나오는데 부대시설을 외울 게 아니고 복리시설 외우자 그랬죠? 복리시설 가서 즐거운데 경주, 유생, 놀이터, 경로당, 주는 주차장은 재미없으니까 부대시설이고 주민운동시설은 재미있으니까 복리시설,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어린이 놀이터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근생, 2종근생이 있는데 2종근생 중에 안 되는 게 있죠? 장총 안 된다, 장의사, 총포함해서 안마시설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은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하는 것들은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에 연결해주는 것 했죠? 근데 주택단지 담장까지만 간선시설이 원칙인데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죠. 뭐요? 통가방. 통가방은 안쪽이 궁금하다 해서 주택단지 안에 들어옵니다.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까지 간선시설이다.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체, 도시지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역이 있고 도시형 그런 뭡니까 생활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죠. 그리고 도시역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 기준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주택부에서는 많다 적다를 몇 세대? 제가 300세대.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도시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규모가 크면 안 되니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는 원래는 4개층이 아닌데 5개층까지 할 수 있어요. 심의를 거치면. 자, 원룸형 주택 공간이 하나죠. 근데 다른 거 욕실, 보일러는 따로 할 수 있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 그래도 두 개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로 할 수 있고 아무리 커도 50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했는데 원룸형은 50 이하예요. 연립과 다세대는 85 이하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니까. 근데 원룸형은 50 이하입니다.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되고요. 독립해야 되니까. 자, 이런 도시형 생활택은 다른 주택과 단일한 건축물에 공동 설치하면 안 돼요.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룸형과 연립, 원룸형과 다세대 같이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리고 도시형과 도시형 아닌 것 같이 설치하면 안 됩니다. 원칙이죠? 근데 뭐가 있어요? 1 플러스 1이 있죠. 원룸형에 85초가 하는 것은 하나 붙일 수 있죠? 1 플러스 1. 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과 도시형이 아닌 것도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하나의 건축물에. 공구는 너무 많으니까 공구별로 분할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당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 전체 단지는 그래서 600세대. 그 공구와 공구 사이는 무엇인가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구분되는 폭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6m, 600세대 6m 짐작하시면 되겠고, 공구 나오면 이제 공구와 관련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용검사 받을 때도 공구별로 할 수 있고, 착공도 공구별로 할 수 있어요. 원래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얼마 이내 착공해야 된다고요? 5년. 그런데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최초 착공 신고 후 나머지는 몽땅 얼마 이내 해야 돼요? 2년 이내 착공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하시면 완성. 제가 세대 구분형 공동생활 안 넣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 무조건 하려고 해서 가능성이 낮은 것들은 일부 다 뺐습니다. 거기 나오더라도 여기서 양을 줄여놓으면 대응할 수 있고요. 또 줄여놓으면 다른 거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대신에 이거를 좀 정확히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주택건설 사업자는 등록사업자가 있는데요. 등록사업은 주택은 연간 몇 개 이상? 20개. 대지는 1마 이상. 근데 도시형 생활택은 작으니까 30개 이상입니다. 얘는 기본이고, 그리고 20개 1만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연간. 그 다음에 등록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별거 아닌데 물어봐요. 여기 있는 거 중요한 편입니다. 아주 쉬운데 중요해요. 비등록 사업자 있죠? 누가 비등록 사업이에요? 국지한방, 국가,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 또 안 할 수 있죠? 누구야?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 고용자. 안 할 수 있는데,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단독으로 하면 등록해야 돼요. 공동으로 하면요. 등록 안 해야 된다. 무술 연습하는 거예요? 팔이 잡으려고? 그 젓가락으로 잡는 건 영화에 나오는 건데 손으로 못 잡아요, 그거.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펜으로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필요적 등록 말소. 자,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꼭 말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반드시 하는 건 거짓으로 했을 때. 또 하나 등록을 대여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거짓, 등록 말소. 말소되면 얼마 동안 등록 못해요? 2년 동안 등록 못합니다. 그런데 말소되어도 바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말소됐다고 해서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관련도 있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 무엇을 받아야 돼요? 지급보증 받아야 되죠? 등록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연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만 외울 게 아니고 같이 하면은 절대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이제 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모델조합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조합을 설립하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가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설립되는 조합이 있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조합. 걔는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신고만 해도 되기 때문에 해산할 때도 신고만 하면 되고, 인가받은 조합은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일반적인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조합원 자기 무일푼입니다.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자인데,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조합이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해서 주택건설을 위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모델조합은 인가를 받으라고 있고요.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죠. 주택건설 예정대지 얼마를 확보해야 돼요? 80%.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얼마? 50%. 적어도 몇 명? 20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요건이 주의할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알아야 되겠지만 리모델링 조합과 이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이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도 물어봐요. 걔네들 해당 사항 관계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은 이제 조합을 설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니까 거기는 조합원 숫자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대지를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리모델링 하겠다는 구성원들의 결의. 그 구성원이 누구예요?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상가건물, 복리설 소유자 이 사람들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얼마의 결의가 필요하죠?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 동만 한다면 그 동의 3분의 2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체 동을 할 때는 이제 전체에서는 3분의 2지만 각 통마다 적어도 반 넘는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다 돼야 됩니다. 조합원 자격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무일푼이어야 된다. 무주택이나 85의 주택 하나. 설립신고는 무주택. 근데 투기과열지구다. 이 조합은 무일푼 자격은 요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인데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조합은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여 온 자만 조합이 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 조합원 모집할 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개 모집해야 되겠죠. 아는 사람들끼리만 뭐 조합원 만들어서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 안 돼요. 다만 조합원이 모자라서 재모집을 한다. 이럴 때는 신고 한 번 했으니까 신고할 필요 없고 공개 모집하지 않고 그냥 선착순의 방법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조건에 맞는 사람을 모집해도 좋습니다. 언제요? 아쉬울 때 이제 재모집할 때. 신고, 공개 모집. 재모집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가능. 동그라서 3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지역조합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정비조합과 지역조합이 막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헷갈려요 주민들도. 그래서 거기서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요. 맞는 말 나올 거고. 조합원 교체와 신규 가입.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을 모집하는 신규 가입할 수 없죠. 근데 체크할 게 있어요. 사망 언제 되죠? 상속하는 거. 그리고 50%라는 숫자 있어요. 50% 미달된다. 앞에 있는 말 볼 필요 없이 조합은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50%는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50%. 그리고 이제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해결되고 나면 이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거나 거기도 뭐 됐네요. 승인 받았으니까 됐죠. 그리고 자격 상실이다 이런 등 하나 자격 상실 정도 추가하시면 상속 승인 50% 미만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허용되는 거니까.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할 수 있죠.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 이건 양도 안 돼요. 근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미 분양권이라는 재산권이 나에게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6개월 거주하고 있다는 자격 이런 거 팔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건 양도할 수 있고 이것이 양도되면 조합원이 교체될 수가 있습니다. 교체되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돼요? 안 갖춰도 돼요? 당연히 갖춰야 되죠. 조합원 자격 갖춘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원 자격은 언제 갖춰야 돼요? 교체될 때 갖춰야 돼요? 처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갖춰야 돼요. 처음 신청할 때. 그죠? 사망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속하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중요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귀책 사유는 책임이 있다. 귀책이 책임질 만한 사유가 귀책 사유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문장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좀.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또 설립인가 받으면 얼마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으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라고요? 2년.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또 이것만 보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비교하면 더 까먹나? 정비구역 해제하는 경우 있죠. 해제. 2년, 3년. 추진위원회 구성 2년. 조합 설립인가 신청 2년. 그리고 사업계획 인가 신청 3년. 조합 만들어죠. 거기도 조합이고 여기도 조합이죠. 여기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얼마 만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래요? 거기는 사업시행 계획은 3년이었는데 여기는 2년이네요.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공부가 좀 더 되면 자꾸 비교하면 이게 확실해져요.
지금은 비교하면 더 어렵지만 앞으로 자꾸 그거 하셔야 돼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가면 제가 비교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좀이라도 확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자, 단독주택 30 그리고 공동주택 30 대지 1만 이상 할 때 뭘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한옥은 몇 개? 50호 이상일 때. 근데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넘기지 말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몇 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주택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얼마 미만? 넘깁시다. 기억 안 나면 90% 미만일 때 보고 싶어서 생각도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90% 미만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 어려우니까 많다 적다는 300개 가지고 기억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건축 면적이 전체 연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90% 미만일 때. 하나 숫자 90% 기억하자 그랬죠. 자, 사업계획 승인, 이거 건축 받으면 되죠? 자, 사업계획 승인 10만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받아요? 시, 도, 지사, 대도시, 시장. 그거보다 작으면 이제 시장, 군수 이렇게 되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한테 받을 때 아십니까? 누가 그렇죠? 국장과 친한 국가와 한국토지택공사. 국가는 국장에게. 그리고 국장이 지정 공고한 곳에서도 국장에게 받아야 되죠. 국장이 지정 공고하는데 그때 숫자와 관련된 게 하나 있어요. 33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사업구역에서 국장이 지정 공고를 하면 그곳에는 국장에게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더 나가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은 공사 끝나고 사용검사를 누구한테 받아요? 국장에게 받는다 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이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를 못해도 사용권 있어도 받을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 소유권 확보 못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있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택건설대지에 얼마를 확보하면 돼요? 80% 이상 확보한 경우. 근데 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사업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95%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왜 지금 실패 성공 이런 말을 하면 95% 이상 확보했을 때는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죠. 80% 확보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전부터 소유하여 온 자 외의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즉 10년 안 된 사람에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 무엇인가 봤더니 매도 청구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매도 청구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 협의가 안 되면 무엇을 기준에서 매도 청구합니까? 시가, 감정가가 아니고 시가 기준에서 매도 청구한다. 근데 매도 청구할 때 그 대상은 토지, 대지만이 아니고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하는 것.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은 매도 청구는 너무 중요해서 빼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가 다 빼먹어야 됩니다. 빼먹고 소화를 다 시켜야 돼요. 자, 매도 청구 또 하나 있죠.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자, 리모델링 다시 봐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얼마의 찬성이 필요하죠? 3분의 2. 조합 만들어서 이제 경비 걷고 준비를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얼마의 찬성이 필요해요? 75%.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75%. 각동 구분수약 의결권의 50%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가 또 하나 있죠. 이것과 이제 토지 확보 문제가 아니고 다 입주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그 아파트를 건축했는데요. 그 아파트의 대지 중에 일부가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판명됐어요. 그럼 그 다른 사람이 그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축물 철거해라 할 수도 있는데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사람에게 그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지가 전체 단지 면적의 얼마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 그때만 돼요. 그때만. 그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의무 다음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승인받고 며칠 얼마 이내? 며칠이래? 5년 이내. 공구별도 5년 이내. 그런데 자 공구별 사업계획서 봤어요. 1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날로부터 2년 이내 해야 돼. 나머지는. 그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이 아니고 처음 시장 사업한 날부터 2년 이내. 자 5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을 최초 공사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2년 이내 안 했다고 해서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못한다. 사업을 했는데 대지에 대한 경매 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했다. 또는 부도 파산으로 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분양 보증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자, 사용검사 받아봅니다. 사용검사는 사업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국장에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좀 전에 봤고요. 사업 주체가 받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 주체 아니고 사업 주체가 없어버렸어요. 망했는지. 그러면 누가요? 보증자, 시공 보증자. 또 시공 보증자가 없으면 입주 예정자. 그리고 이제 뭐 시공자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너무 지엽제니까 생략하고요. 공사 완료 후에 받는 거죠. 근데 완료가 안 됐어요. 공구별로 끝났어요. 받을 수 있죠? 동별로 끝났어요. 예외적이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검사 받고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사용검사 받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은 심지어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더라. 이것도 완벽하게 정리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 정비법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 완벽하게 안 되는데 기본적인 자꾸 들으면서 이치를 아시면은 문장 시험에 나왔을 때 찾을 확률이 80%는 다 보여져요. 100%는 안 돼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 100% 못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이제 책망하지 마라. 누굴 책망? 나를 책망하지 마라. 여러분 자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간에 책망하지 맙시다. 100% 못했다고 해서. 주택건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전체 흐름만 아시면 돼요. 주택건설 비율.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100분의 90, 임대주택을 100분의 30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100분의 75가 나와. 자꾸 숫자가 비슷하면서 어렵게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니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100분의 75. 근데 조합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많이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도 많이 줄 수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까지 건설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요? 이제 안 물어볼게요. 100%까지 하게 할 수 있다. 빨리빨리 읽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간선시설은 주택은 100개 이상, 대지는 5,000평,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인데요. 도로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아까 간선시설 봤죠? 단지 밖에서 단지까지 연결하는 간선시설. 그리고 이제 뭐 통신, 가스, 지역난방 이것은 그것을 공급하는 자. 국가는 뭘 지켜요? 채통을 지키죠. 채통. 근데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50%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거 보시고. 다음 페이지. 주택건설 대지 확보. 자, 국공유지를 누구한테 우선 배가할 수 있죠? 기특한 자. 뭐가 기특해요?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자. 또 누구 있죠? 무일푼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자. 누구죠?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럼 이걸 매수 임차한 사람은 그날부터 또 2년 이내에 사업에 시행 착수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다시 되살아 버려요. 뺏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채비지를 50%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죠. 국민주택 건설하려는 자. 근데 그 사업 주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면 헷갈려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채비지 얼마? 50% 기억하시고. 자, 이제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공사, 지방공사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수용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모르더라도 자, 수용할 때 공익사업법 준용하죠? 무엇이 있을 때 공익사업법에 인정이 있는 것으로 봐요? 사업계획 승인이 있을 때. 승인이 있으면 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0%가 2개 나왔고요. 2년 나왔어요. 그리고 수용해서 사업인정은 사업계획 승인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 매수나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 업무를 지자체에 맡길 수 있는데 대금의 총 매수 금액의 100분의 2 이걸 지급해야 된다. 자, 주택 상환사채 나왔네요. 누가 발행하죠? 사자 들어가는 거. 주택 상환사 한국공사 등록사업자. 아시지만 지방공사는 안 됩니다. 근데 등록사업자는 뭘 해야 돼요? 보증. 한국공사 보증 필요 없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고요. 기명증권. 무기명은 뭐만 있어요? 도시개발채권. 그러니까 기명이니까 이것은 권리자의 이름이 증권명부에 기재가 돼야 돼요. 양수받은 사람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액면 할인 발행할 수 있고 상환기간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실전 다 가실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숫자 정리해서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숫자 정리하는 거를 한번 또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언젠가 뭐 한 몇 시간 해야 되겠도. 등록이 발수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아까 봤었고요. 이제 분양가격 제한. 좀 빨리 진행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더 해서 마치겠습니다. 주택법까지. 분양가 상한제 어디서 지정되죠?
어디서 시행됩니까? 공공택지. 그리고 국장이 지정 공고한 것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불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해서 건축비가 결정되는데 기본형 건축비 누가 지정 고시하겠어요? 국장. 그런데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주체에게 분양가격을 공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을 누가 공시를 해요? 사업주체가 분양가격. 쉽죠? 팔아먹는 사람이 공시하면 돼요. 이거만 아세요. 여기 다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물건 팔려면 가격을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알려줘야겠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금 뭐였죠? 2 곱하기 5는 10. 이건 2배 20% 증가죠. 그래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 초과한 것. 12개월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 초과한 거. 그리고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개월간 20% 이상 증가한 거. 최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했거나 군비택 규모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것. 근데 앞에 있는 말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문을 읽어보면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읽다 보면 생각나면 좋은데 안 나더라도 이 숫자만 알면은 여기서 100%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7, 80% 확률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군요. 2 곱하기 5는 10. 똑같아요. 지금 설명드린 거. 그리고 분양계획이 최근 3개월간 전달보다 이번 달이 30% 이상 감소한 거. 분양계획. 조정 대상지역 2 곱하기 5는 10. 다 똑같아요. 2개월간 5대1, 10대1. 이거 다 똑같으니까 됐고. 그리고 여기서도 물가 상승률보다 여기는 1.3배 하는 말 나오는데 1.3배. 여기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1.3배가 여기 혹시 나올지 모르겠더라. 분양가에서 그럼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3개월간 주가가 물가보다 2배, 분양가가 물가보다 2배, 그리고 매매 거래량이 20%, 청약 경쟁률이 5대1, 10대1. 2개월까지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5는 10 해서였고. 분양가 상한 적용 안 되는 게 있죠. 비싼 거, 고층, 50층, 150m. 싼 거, 도시형 생활택. 2번은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 주택 공급.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신고 아닌데?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요. 승인. 신고는 뭐예요? 복리설은 신고, 복리신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공급원칙, 공급질서 교란 금지 있습니다. 자, 아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수하면 안 되죠? 상속 저당은 돼야 안 돼요? 되고요. 상속 저당은 된다. 1번 지위, 2번 사채, 3번 증서, 4번 건물, 이주 대책 이런 것들 다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위 팔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얘만 팔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래서 지위, 사채, 증서, 건물, 대책 이런 것들은 팔면 안 됩니다. 읽어보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반했어요. 불법적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위나 증서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고 또 이것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주했을 때 주택을 환매해가고요. 사업주체가 퇴거 명령 내릴 수 있죠.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3년 3천만 원 딱 하나 형사처벌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제가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건 투기과열지구는 여기 아까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적용하는 거예요? 분양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조정 대상 지역
하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분양 아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가 제한될 수 있죠. 이건 다들 누가 한다요? 국장이 지정하거든요. 근데 얘만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시도이사. 투시도에서 투시도. 볼게요. 그럼 국장, 시도이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국장은 시도이사 의견 들어야 되죠. 시도이사는요. 국장과 협의해야 되고요. 협의. 그리고 이제 이것은 1년마다 재검토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좀 전에 봤어요. 2 곱하기 5는 10 그리고 분양계획이 30% 감소한 것. 5번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에 40일 내 해제 요청을 받으면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얼마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돼요? 40일. 다 마찬가지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국장이 정했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얼마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해줘야 돼요? 40일. 조정 대상 지역 정했습니다. 국장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제 요청하면 국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만 써놨지만 다 똑같아. 주택 전매 행위 제한 10년 범위 내에서 주택의 이곳에서의 분양권이나 주택을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 순서를 바꿔서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제한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그런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권과 주택까지도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잘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가지고 설명하고 이걸로 이해하시면 된다 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가 금지되지만 이전 등기하고 주택에 입주하고 나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몇 년 동안 총 얼마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10년. 상속된다 안 된다? 되죠? 1, 2, 3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선정지위, 조정대상지역 선정지위, 상환제 적용택은 선정지위와 적용주택. 4번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전매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전매할 수 있는 거. 전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공택지 다 국가에서 공들인 거잖아요. 거기서 싸게 했더니 그걸 막 팔아먹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만큼은 전매를 할 때 사업주체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한국토지택공사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토지택공사가 이거를 우선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국공사에게 동의를 받는. 지방공사가 우선 매입해서 상관없겠죠? 근데 지방공사 사업주체일 때는 지방공사 동의 받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으니까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다시 사업주체 동의 받아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누구한테 동의 받으면 돼요? 한국공사. 그럼 한국공사는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매입해서 가로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매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있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전원 찾아야 돼, 전원. 그리고 몇 년? 해외 체류 2년. 그리고 크게 싸우면 다 가져가지만 작게 싸우면 일부. 맨 밑에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거. 크게 싸워서 이혼할 때는 다 줘도 된다. 4번에 있습니까? 자, 이혼은 다 이전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부. 그래서 일단 전원 2년 일부 차고. 그럼 경매 공매라든가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하는 것들은 뭐 틀린 말 안 나와요. 나올 것도 없고. 이제 그러고 나서 답이 안 나오면 뭘 하나 체크해야 돼요? 수도권 특별시 있는가 찾으라고 했죠. 특별시로 세대원 전원 이전한다. 수도권으로 세대원이 전원 이전한다. 그러면요. 전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된다. 그런 요령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선 매입도 받습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입주자 모집 공고하게 되면 이 대지는 온전히 내 거가 아니고 입주할 사람들의 그런 권리, 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무슨 날부터? 앞에 보면 신청일부터 언제까지요? 입주 가능일 60일까지. 60일까지는 이제 기다려줘요. 잔금을 가져오도록. 근데 60일 지났는데 막 1년, 2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까지 동안 그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하거나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면 안 되겠죠? 언제부터? 신청일부터 60일까지. 중요한 숫자예요. 기준되는 숫자. 다른 거 다 봐야 되겠지만 그걸 꼭 기억하겠다. 답으로 찾으시면 된다. 물론 그 주민들을 위해서 뭡니까? 그 중도금 대출을 위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런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 구입 자금 하는 말 제가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놔도 어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못하게 해서 이제 이런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소유권 등기의 부기 등기를 합니다. 부기 등기에서는 이제 주택만 가지고 볼게요. 자, 주택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하는 등의 부기 등기를 언제 해야 돼요? 보존 등기와 동시에.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입주하고 나서도 못 팔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그것을 입주하고 나서도 일정한 법이 정한 기간 동안에 전매가 금지된다는 것을 또 그 주택을 구입하려는 선량한 사람이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또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언제 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주택에 대한 부기 등기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것만 기억하시고 리모델링 허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조합이 할 때는 얼마 동의가 있으면 돼요? 75%. 리모델링 허가받을 때. 조합을 만드는 것은 이제 3분의 2고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구분 소유자 3분의 2죠. 조합이 사업을 할 때. 근데 만약에 조합이 아닌 분들이 한다 그럴 때는 전원 동의. 만약에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얼마에 동의하시면 돼요? 75%. 그리고 조합이 한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원 동의. 한 동만 한다면 그 동의 얼마? 75%. 그런 결의가 있으면 리모델링 이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10수 5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40년 이내로 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 임대차 하는 말 썼지만 그 입주자들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이 있는 대지에 무엇을 설정한 것으로 봐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물권적 효력, 강력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갱신할 수 있죠? 그것도 40년 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혹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그 재건축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다, 주택 소유자다. 주택 소유자가 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그냥 토지 등 소유자는 뭐였죠? 다시 한번 복수.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 누구예요? 네, 미시죠? 근데 여기는 미시 없잖아요. 그죠? 주택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택 소유자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즉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그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도망가실 분은 도망가시고 아니면 이제 오후에 또 한 3시 반부터 건축법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끝나고 저번 시간에 앞에 안 보신 분들은 남아서 또 거기까지 보시고 그거 보신 분들은 건축까지 보고 이제 가시면 되고요.